여러분, 학교 교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지식을 배우는 공간? 아니면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인권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최전선일까요? 오늘은 119 복지인권연구소 이대영 소장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을 수도 있는 교실 속 권리를 위한 싸움, 그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학교에서의 인권이라고 하면 혹시 학생 인권 조례나 두발 규제 같은 것들이 먼저 딱 생각나시나요? 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 모두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그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인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쓸 때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할 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기본적인 정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권이라는 게 말이죠. 무슨 성적표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상 같은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듯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어지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답게 존재할 권리인 거죠. 이 네 가지 원칙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멋진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고 아주 강력한 규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권리가 다 똑같이 중요하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나 중요한 인권 원칙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무너질까요? 그 가장 흔한 방식이 바로 차별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누군가를 다르게 대하는 것. 이 간단해 보이는 개념이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학교 안의 깊은 갈등과 상처의 핵심이 됩니다. 좋아요. 지금까지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학교는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숭고한 인권의 이상이 매일, 매시간 가장 치열하게 시험받는 말 그대로 전쟁터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학교가 최전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과 아이라는 권력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아직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모여 있고 또 사회의 모든 문제가 축소되어서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실제 교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가슴 아픈 사례들을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권위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언어 폭력입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같은 말들. 이게 단순한 꾸중일까요? 아니요. 이건 학생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어쩌면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학생은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한다거나 남학생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것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단순한 교칙이 아니에요. 남자는 이러해야 해, 여자는 저래야 해 라는 사회의 낡은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자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아이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밀려날 때 그 아이들의 세상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지옥, 바로 사이버불링입니다. 학교 종이 울린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단톡방에서의 따돌림, 익명 앱에서 퍼지는 거짓 소문들은 24시간 내내 학생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런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이렇게 다양하고 또 교묘해지는 인권 침해의 폭풍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우리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어두운 현실에 빛을 비추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는 조용한 영웅, 바로 학교사회복지사입니다. 이 학교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딱 세 가지 핵심 역할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학생의 아픔을 들어주는 경청자. 둘째, 필요한 도움을 이어주는 연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전체를 바꾸는 문화촉진자.
이 세 가지 역할이 어떻게 학생들의 세상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경청자, 즉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의 상처받은 마음을 안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주는 것.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비밀을 지켜주면서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듣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연결자입니다. 말 그대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 혼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이 있을 때 그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놔주는 거죠. 법률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 상담센터처럼 학생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자원을 차려서 연결해주면서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역할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역할일 수 있는데요. 바로 문화 촉진자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정원사 같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잡초 하나를 뽑는 걸 넘어서 애초에 잡초가 잘 자라기 힘든 건강한 토양 자체를 만드는 일이죠. 즉,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뿌리부터 단단하게 가꾸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돕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학교라는 공간 전체를 인권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왼쪽의 시혜적 관점은 학생을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의 권리 패러다임은 학생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 없이는 진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를 바꾸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인 겁니다. 결국 학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란 이 문장 하나로 딱 정리될 수 있겠네요. 한 학생의 그 작은 목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목소리를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의 변화로까지 연결하는 것. 이건 단순한 상담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옹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혹시 침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켜주고 있나요?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건 어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매일의 성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